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와 비밀리에 군사-안보 협정을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 협정이 충격적인 것은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은 이제 앞마당인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미국과 곧바로 마주할 수 있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의 중국군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은 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솔로몬 제도 주재 중국 대사와 솔로몬 제도 당국자가 전날 안보 협력 관련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호주 북동쪽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28,4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섬나라로 인구는 65만여 명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중국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최고 우방동맹국인 호주가 큰 위협에 빠지게 됐고, 중국군이 태평양 지역을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협입니다. 추후에는 남중국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근 지역에 인공섬을 세워 주변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솔로몬 제도와의 협정 초안에는 중국의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중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경찰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지 중국인과 중국 측이 관여하는 주요 프로젝트 보호를 위한 중국의 병력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왕 대변인은 양국의 안보 협력은 상호 평등과 후의 상생의 원칙에 기초한다라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협정 초안이 공개된 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중국의 영내 군사 거점 확보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 견제에 외교력을 쏟고 있는 미국의 한 솔로몬 제도에 29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다는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솔로몬 제도에서 대만과 가까운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에 맞섰을 때 솔로몬 제도 정부 측에 경찰용 방탄복 등을 지원하는 데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데니엘 크리튼 프랭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뉴기니의 피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번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협정 체결을 취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한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자 중국이 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솔로몬 제도 방문 소식을 전하며 호주가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안보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자 미국 고위 관료가 협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강대국 고위층이 보기 드문 방문이라고 비아냥 섞인 비판도 했습니다. 미국은 솔로몬 제도의 협력을 중단해버린 지 오래고 무려 지난 29년 동안 솔로몬 제도의 미국 대사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국군의 파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협정문도 체결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솔로몬 제도에 무관심했던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솔로몬 제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가장 호감 가는 국가이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강한 나라인데요. 실제로 솔로몬의 한글을 표기 문자로 도입했습니다.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솔로몬 제도 내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가 1에서 2%에 불과하고 토착어와 영어를 결합해 70여 부족한 의사소통에 주로 사용되는 피전호 사용자도 많지 않아
모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자국의 모국어 언어로 영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기로 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연구소는 과달카날, 주 1만 6천여 명이 사용하는 카리어와 말라이터, 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과라녀를 한글로 표기한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한글 교육을 받은 현지 교사 2명이 이 교과서를 이용해 지난 1일부터 땅아래 나중학, 교학일로 삭발로 고등학교에서 한글을 이용한 토착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여영 교수 등이 만든 교과서 코쿡 칼레 과라에는 현지 민단과 한국 창작동화 토끼전 등이 담겼으며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리어와 과라여의 한글 표기는 자음과 모음을 우리 방식대로 사용하지만 L 발음을 리을을 겹쳐 쓴 자음으로 아예 발음은 비율로 표기해 구분하고 순경음을 추가하는데 발음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형됐습니다. 연구소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전 과목을 한글로 표기된 토착어로 교육하고 성과가 나타나면 솔로몬 제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이호영 교수는 솔로몬 제도는 과거로 맞자 알파벳을 이용한 모교육을 시도하다가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된 지 오래다. 과달카날 주지사 등 현지에서 한글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글을 통한 모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낮추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을 때의 민분사상을 구현하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솔로몬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세계 최고 품질의 수력발전소 등 인프라를 설립해 솔로몬 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개선해 주었습니다.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솔로몬 제도가 한국이 세워준 인프라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 중국 군의 진입을 허용한 이번만이 실수가 발을 솔로몬 제도 총리의 결정에 반기를 드러냈습니다. 솔로몬 제도를 공산국가화시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이 왜 한국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인데요. 보시면 인구 70만 명의 솔로몬 제도가 24일부터 국회 건물을 습격당하고 경찰서와 차이나타운 상점들의 방화와 약탈 등은 폭동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수도 호니하르가 위치한 과달카날 섬으로 가서 만화세수 고발을 총리의 사저와 국회를 습격하고 상점과 건물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군의 솔로몬 제도 진입을 허용한 수거 발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소가 발을 총리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한중국 기업 심지어 툴락이라는 이 나라의 섬하늘을 통째로 임대 배타적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지방정부와 맺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원하는 솔로몬 제도 국민들은 자국의 차이나타운을 부수며 강한 반정부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협정이에요. 완전하게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 협정 내용의 효력이 발휘해 중국군이 실제로 솔로몬 제도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양국 외교청관이 서명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이 이를 완전히 막아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군의 문을 여는 순간 미얀마나 러시아처럼 독재 정권이 완성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국어로 채택했던 한국어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되죠. 옛 중국과 솔로몬 제도 총리 간의 밀월 관계에 강한 반감을 가진 솔로몬 제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최종 협정 체결에 지체됐고 그 틈을 타 미국이 고위급 인사들을 솔로몬 제도에 데리고 파견했습니다. 옛 솔로몬 제도의 수가발의 총리와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노골적으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수거발의 총리는 호주 방송 ABC와의 인터뷰에서 굳이 지목할 필요 없는 다른 나라들의 이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갈등의 유일한 원인은 베이징으로 외교 관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우리 친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지난 2년간 건전하게 발전한 양국 관계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부질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